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일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이 이제 끝이 났는데 자꾸 입에 2023년이 붙어 있네요. 네, 관성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주식도 관성의 법칙이 굉장히 좀 강하죠. 예. 이제 오늘 주식시장이 미 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 와중에 좀 특이한 종목도 몇 가지 좀 얘기 드리면서 시장을 마무리해. 일단 뭐 오늘은 외국인 선물 1억 4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1조 4천, 네, 죄송합니다. 1조 4천 739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가 또 나왔고 전체적으로 증시 전반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이건 기본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 업종을 막론하고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다 내려앉는 분위기였습니다. 삼성그룹주, 뭐 현대그룹주, 게임주, 바이오주, 셀트리온 쪽만 좀 강세를 보였네요. 네. 그 와중에 또 헬릭스미스는 임상 실패해서 한가 같습니다. 주식 참 묘하죠. 이게 거의 2조 가까이 올라서 거의 뭐 서울대 교수님 김성현 교수님 이제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자기 주식 다 정리하고 조금 모럴 해저드가 느껴지는 그런 주식인데, 어쨌든 뭐 지금 김선희 주식 있나 볼까요? 네, 뭐 주식도 다 넘기고 4.7% 남았는데 뭐 어쨌든 임상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약은 안 나왔고 약간 그 돌리 복제약 그 사건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어쨌든 바이오 시장은 진짜 모아님 도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이제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좀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정보도 좀 중요하긴 한데 그냥 기본적인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를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들, 주식 격언들에 참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경험들이 많죠. 소문에 사서 뉴스 팔아라. 자, 이게 참 이 포스코 DX라는 회사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거의 계속 7, 8천 원, 만 원에 횡보하던 주식이 불과 1년 만에 거의 한 지금 2022년부터 이제 4천 원, 5천 원 하던 주식이 올라가서 5만 원, 거의 10배 넘게 올라갔죠. 과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긴 했죠. 솔직히 뭐 포스코 관련돼서,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 포스코가 굉장히 영리했죠. 아무래도 뭐 철강 산업으로 번 돈을 2차전지 산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LG도 그렇고 LG 에너지, GS 칼텍스에서 번 돈, 뭐 LG 전자에서 번 돈, 다 번 돈을 2차전지에 쏟아부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뭐 삼성도 2차전지, 그 다음에 SK도 SK이노베이션. 근데 이상하게 SK이노베이션만 망가졌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2차전지,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자기네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은 없듯이 석유를 팔아서 계속 새로운 거를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광 대국으로 만들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기술을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사우디 펀드나 이런 것들이 막대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포스코는 이제 미래 산업에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왔던 거죠.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 DX였던 것 같고, 과거의 이름이 이제 포스코 DX가 아니었죠. 이제 이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포스코 ICT,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던, 정말 거의 주식시장에서 별로 그 유명세를 못 띄었. 시가총액 1조도 안 됐었던 기업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DX로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좀 이슈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매출도 증대되고, 이익도 증대되고,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하게 좋게 형성되면서 주가가 이제 천정부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름도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 대부분이 야, 이제 진짜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주가는 역주행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왔었죠. 그럼 2차전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LG 뭐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주들, 뭐 바이오주들, 많은 주식들이 뭔가 화려할 때, 뭐 방송에서 터지고, 뭔가 최고, 뭔가 앞으로 뭐가 터질 것 같고, 뭐가 생길 때마다 뭔가 TV에서, 뉴스에서 이슈가 빵빵 터질 때, 그때가 주가가 이제 정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 지금 포스코 DX도 와, 여기서 더 올라갈 게 있는가 싶었는데 연말 돼서 먼저 빠방빵빵빵 또 올라갔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초부터 이제 주가가 10%씩 이틀 연속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 돈을 90만 주를 수매도했네요. 예, 그동안 얘가 왜 이걸 이렇게 90만 주씩 50만 주씩 미친 듯이 왜 샀을까요? 예, 코스피 이전 상장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련 행동들이 결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단순한 실수는 아니다. 예, 그동안 의도됐던 뭐 수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전에 3만, 이래 보십시오. 이럴 때 이렇게 뭐 2만원, 3만원 샀던 자금들이 더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불꽃을 만들고 거래를 터뜨리고 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진짜 손바꿈이나. 이때까지 올라왔던 거는 뭐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인인지 뭐 세력인지 모르겠으나 의도적으로 가격을 계속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에 이제 라데기안 사태 통정 매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통정을 했다면 이런 대기업이나 우리 국내 기관 투자나 외국 기관 투자나 뭐 헤지펀드나 걔네들은 합법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 합법적으로 펀드 운용사에서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식을 계속 부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예, 계속 올리는 거죠. 내가 산 주식을 또 더 사고 계속 더 사면 남은 수량은 없을 것이고 사는 사람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도 잘 되고 있고 뭐 코스피 이전 상태 뭐 유명한 것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은 가격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근데 안 좋은 소식에 주식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충분히 만들어서 그 좋은 주식을 더 화려하게 불꽃을 터뜨리고 여의도 불꽃 축제 뻥뻥뻥뻥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을 세뇌시켜야 되죠. 이 회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더라도 사라. 예, 하락하더라도 사라. 조정이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던 포스코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뭐 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작년 7월 달에. 근데 어느 정도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계속 물량이 주가는 하락합니다. 근데도 계속 추매하세요. 신용 더 사세요. 더 좋습니다. 앞으로 될 거 갈 겁니다. 또 회복하고 올라갈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개인들이 저가 매수를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물량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 샀던 기관이나 뭐 세력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을 일부 실현하고 이제 나오고, 네. 뭐 일부는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주식은 계속 부양되고 터트리고 뭐 폭발하고 폭등하고 나서 물량이 나오는 거죠. 예. 한 번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과정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포스코 DX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현명하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주식을 뭐 3년, 5년 장기 보유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지금도 6만 원이면 충분한 수익이 나 있겠죠. 예, 그렇다면 뭐 여기서 뭐 더 올라가더라도 뭐 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뭐 SL트리온도 그렇게 될 것이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뭐 N소프트도 그렇고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출할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소문에 사야 된다는 거죠. 소문에. 예. 뉴스에 사면 안 된다. 지금 막 뉴스가 터지고 있고 뭔가 화려하고 앞으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리 모멘텀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아야 된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데다. 왜?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주식을 올렸으니까. 그렇겠죠. 개인이 저걸 5천짜리로 5만원까지 10만원까지 올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올린 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 올린 주체들은 당연히 수익을 내고 싶고 그 수익을 누군가에게 전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화려하고 확실한 뉴스, 확실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식을 정리하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2차전지도 그랬고요. 뭐 SK텔레콤 과거에 통신주도 그랬고요. 조선주도 그랬고요. 자동차주도 그랬고 그러니까 게임주도 그랬고 뭐 코로나 관련주도 그렇고 바이오주도 그렇고 반도체주도 그렇고 모든 주식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이 될 건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문에 사야 되는 거죠. 어떤 종목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될지 이제 넥스트 미래 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 좋을까? 방금도 그냥 좀 생각한 게 앞으로 지금 고령화 산업이 굉장히 좀 뭐 비만이라든지 고령화 사회가 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뭐 그 관련된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일단 고령화 사회 관련돼서 쭉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병에 많이 노출되겠죠. 그래서 병 관련돼서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원격적인 AI 관련돼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친구도 좀 필요할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점 우리 식단도 그렇고 세계인의 식단이 점점 비만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오늘도 보면 이제 비만 관련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과 제약 이런 쪽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지도 않을까. 얘네들은 뭐 거의 바닥을 벅벅 끼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좀 올라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급등했던 주식이 조정받는다고 해서 그 종목을 쫓아가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그게 틀렸다. 절대 그렇지 않다. 앞으로 절대 이제 포스코 DX는 상승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어떤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더 본인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까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죠.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서 더 올라가는 걸 이제 가져가느냐 아니면 지금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산업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서 뭔가 새롭게 부양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좀 발전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더 고민하는 것이 좋을까?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훈련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실력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주식에 대한 어떤 눈이 좀 더 뜨여지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UAM 뭐 도심 항공 모빌이라든지 이제 앞으로의 산업 뭐 드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까지 어떤 종목이 올랐으나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종목이냐를 떠나서 그런 산업들이 분명히 각광을 받지 않았겠나. 뭐 우주 쪽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분명히 앞으로 먹거리가 나올 부분이거든요. 그쪽은 계속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로봇도 그 일환으로서 이제 올라갔던 것이고, 근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펀더멘탈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고,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는데 그냥 상상으로 올라간 건데, 그럼 앞으로 더 상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런 쪽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계속 이제 고민해야 되고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업종을 찾아내는 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에서 핵심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찾아내는 게 좀 힘들죠. 그게 이제 또 관건입니다. 그러면서 재무도 봐야 되고 그 기업의 가치도 봐야 되고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그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비전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주식이라는 놈을 알아가는 게 그 재미도 솔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주식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1월 3일 두 번째 거래일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